한 남성의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입술도 심하게 부어 올라 있는 등 한눈에 봐도 많이 다친 모습인데요. 뭐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을 가져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유튜버가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습니다. 소지품을 모두 뺏기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유튜버 제로슈거입니다. 원래는 연극 뮤지컬 배우인데요. 지난해부터는 여행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틀 뒤에 인도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남아공에서 찍은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밤늦게 오픈 라운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영상까지 잘 찍은 뒤에 이제 라운지에서 나섰는데 그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 그렇죠. 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울하고 다르죠.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정이 지나고는 사실은 택시, 우버 택시 같은 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 백인 남성이 혼자 가지 말고 지금 내가 묵는 호스텔도 같으니까 같이 택시에 탑승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흔쾌히 같이 가면 좀 안전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택시를 같이 타게 됐는데 200~300m 가더니 또 흑인 남성 3명이 이 유튜버 타고 있는 택시에도 탑승을 하게 됩니다. 합승을 했군요, 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유튜버도 당황해서 내리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제안을 했던 그 백인 남성이 내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도 뭐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차피 방향이 같으니까 한 500m 정도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약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인 남성이 자기가 묵고 있는 이 호스텔 바가 문을 닫았으니까 이 다른 술집에서 우리가 맥주를 사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남성하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지고 자신의 카드 그거를 이용해서 맥주 4병을 결제하고 택시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그게 여행의 묘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행 유튜버인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외국 친구들, 좋은 친구들 알게 됐다고 생각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택시 강도를 2번이나 당했어요. 뭐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을 가져갔어. 신발, 그 자켓, 애플워치 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웬 이제 백인 친구가 그 되게 친근하게 군적하면서 대화하다가 여기 근처 갈 거면은 같이 쉐어하고 가자고. 타자마자 이제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거기서 제가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대응 하다가 뭐 손 다 찢어지고.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처음 같이 가자 네. 했던 게 백인. 네. 그리고 좀 가다가 갑자기 또 차가 분명히- 서더니 흑인 3명이 네. 우리 친구야 한통속. 네, 한통속했어요. 그 전에 중간에 빠진 게 안심해. 근데 우리 맥주를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중간에 다른 술집에서 맥주를 이 유튜버 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그 백인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게 택시 기사가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운전할게.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상했던 거죠. 그런데 차에 타서 아무리 가도 이 숙소 쪽으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이건 납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 안에서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버려진 겁니다. 차 밖으로. 세상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라요. 휴대전화하고 신용카드는 이미 저들이 가져간 다음이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 맥주를 이 사람한테 사게 했던 이유가 신용카드 결제가 잘 되는지 확인했던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범죄도시 2에서 나온 그 장면이랑 또 너 납치된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휴대전화, 신용카드 다 뺏기고 무슨 시계도 뺏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그냥 확 버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유튜버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숙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미친 짓이었다고 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득템 찬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두드려 팹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두드려 팼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엄청 저도 반항을 했지만 계속 이제 뭐 핸드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으니까 뺏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자켓도 뺏어가고 모자도 뺏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웃긴 게 뭐 애플워치 뺏은 친구는 얼른 내립니다. 만 들고 모자 뺏어간 친구는 또 모자 뺏었다고 내리고 잠바 뺏어간 친구는 잠바 뺏었다고 내리고 그러니까 같은 팀인 것 같은데 같은 팀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 무슨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내렸던데 이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좀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잡기가 어렵잖아요. 30분 정도 시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웬 차가 와가지고 환영한다라고 이제 그 차에 뭐 탔는데 문제는 그 차 안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이 타고 있는데 앉기 좀 어려우니까 무릎 위에라도 앉아라 해서 그래서 탔는데 문제는 주머니에 손이 싹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뭐 하냐 하니까 폭행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이미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등은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든지 뭐 자켓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요 사람 얘기에 따르면 강도들끼리도 같은 편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취할 아이템은 가져가서 내리기도 하고 결국은 서로 못 믿으니까 이 유튜버를 논밭에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살았네, 정말 기적적으로. 네, 그래서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화가 났는데 2번째 당하고 나니까 그냥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얻어 타겠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를 했고요. 주택가로 향하게 됩니다. 우연히 나온 여성 한 명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여성이 유튜버 행색을 보고는 바로 혹시 강도당했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행히 여성은 좋은 사람이었고요.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영사관 도움을 받아서 임시 숙소 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제공을 받고 무사히 출국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결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가 6천만 명인데요. 한 해에 살해당하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 좀 너무 조심성이 없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이분들 당일날 강도 당하고 숙소 들어가서 나 강도 당했어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더래요. 숙소 매니저가 손을 보더니 너 거기서 이렇게 개긴 거야? 쉽게 말해서 야, 거기 그 애들 칼 쓰고 총 쏘는 애들인데 그거 잡히면 주라는 거 다 있는 거 다 주고 나와야 되는데 겁도 없이 넌 운 좋았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이제 내가 진짜 죽다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남아공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고요. 하루 평균 68명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답니다. 교수님. 저게 이제 강도가 당한 곳이 이제 남아공의 수도인 그 케이프타운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남아공의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지만 실제로는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지만 야간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엄청난 강도 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본인은 아마 자기는 뭐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알리는 것이 뭐 자기와 유사한 그런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측면에서 알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룻밤에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씩으로 그리고 저기 총기를 갖다가 자유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그 지역에서 정말 저렇게 살아남은 것은 정말 조상이 돌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는 이번에 좀 알려서 우리 한국 유튜버들 많이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라든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